5분 뚝딱 철학의 김필래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개념을 처음으로 고안했던 영국의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인 앨런 튜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앨런 튜링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영화죠. 이미테이션 게임인데요. 영화에서처럼 앨런 튜링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군의 암호 체계인 에니그마를 해독해서 연합군의 승리에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나오는 암호를 푸는 기계가 이렇게 생겼어요. 무언가 반복하면서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이때 동료들은 어떻게 기계를 가지고 암호를 풀 수 있겠냐고 반대를 하는데요. 하지만 튜링은 이러한 기계가 암호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튜링은 기계적인 절차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무언가를 계산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네, 그게 뭐죠? 네, 그게 바로 컴퓨터예요. 튜링이 바로 컴퓨터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생각한 겁니다.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먼저 튜링이 고안한 계산하는 기계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보고요. 둘째, 이러한 계산하는 기계가 계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도의 계산하는 기계인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20세기 독일의 수학자 다비드 힐베르트는 수학은 하나의 완벽한 체계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완벽하다는 말은 수학적으로 참인 명제는 반드시 증명이 가능하고 하나의 수학적 체계 내에서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명제가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지 어떨 땐 참이고 어떨 땐 거짓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집합론에서 이런 모순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힐베르트는 이러한 모순들을 도려내고 수학을 완벽한 체계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힐베르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31년 당시에 25의 나이의 괴델은 이 논문에서 힐베르트 프로그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수학 체계 내에서 증명되지 않는 참인 명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즉 어떤 수학적 명제는 참이긴 하지만 그것이 참이라는 것은 증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불완전성 정리라고 하죠.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그로부터 5년 후 1936년 튜링은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에 대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수업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낸 논문이 바로 이겁니다. 튜링은 괴델과는 다른 방법으로 힐베르트 프로그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렇다면 튜링은 어떻게 힐베르트 프로그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걸까요? 그는 먼저 계산 가능한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듭니다. 이것을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데요. 튜링 머신은 실제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설계를 한 거죠. 그리고 이 튜링 머신이 계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튜링이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설계한 이 튜링 머신이 바로 오늘날의 컴퓨터가 됩니다. 그럼 이제 튜링 머신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튜링 머신은 4개의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한한 길이의 종이 테이프가 있고요. 이 테이프는 셀로 나눠져 있고 각 셀에는 0이나 1과 같은 기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호를 쓸 수 있는 헤드가 있고 이 헤드에는 헤드의 상태를 표시하는 창이 있습니다. 편의상 헤드는 A 상태나 B 상태에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헤드의 작업 방식을 나타내는 이러한 명령표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게 바로 튜링 머신입니다. 자, 이제 이놈이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죠. 지금 보면 헤드의 상태가 A일 때 0을 읽었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줄에 명령을 받습니다. 이때 받은 명령은 A 상태를 유지하고 0을 쓰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했는데 이번에도 A 상태에서 0을 읽었죠. 그러면 똑같이 A 상태를 유지하고 0을 쓰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했는데 이번에도 A 상태에서 0을 읽었죠.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A 상태를 유지하고 0을 쓰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A 상태에서 2를 읽었죠. 그러면 두 번째 줄 명령을 따릅니다. 이때 받은 명령은 B 상태로 바꾸고 2를 쓰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했는데 이번에는 B 상태에서 2를 읽었죠. 그러면 네 번째 줄에 명령을 받습니다. 이때 받은 명령은 B 상태를 유지하고 2를 쓰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B 상태에서 2를 읽었죠.
그러면 이 네 번째 줄 명령에 따라서 B를 유지하고 E를 쓰고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과정을 두 번 더 반복합니다. 자, 이제 B 상태에서 0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때 세 번째 줄 명령을 따릅니다. 이때 받은 명령은 헤드를 A 상태로 바꾸고 0의 자리에 2를 쓰고 정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작업이 뭘까요? 튜링머신이 동작하기 이전에는 테이프에 1이 5개 쓰여져 있었는데 지금은 6개가 쓰여져 있죠. 네, 이 튜링머신은 5에다가 2를 더한 계산을 한 겁니다. 즉, 5 더하기 1은 6이라는 계산을 한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튜링머신이 5 더하기 1은 6을 계산할 수 있다면 5 더하기 5도 계산할 수 있겠죠. 5 더하기 1을 5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5 더하기 5는 5 곱하기 5니까 곱하기도 할 수 있네요. 그러면 5의 20승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튜링머신이 5 더하기 1은 6을 계산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산술적인 모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본 튜링머신은 어떤 수에 2를 더한 튜링머신이지만 어떤 수에 2를 곱한 튜링머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계산을 하는 튜링머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그때 필요한 튜링머신을 다 만들어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만능 튜링머신 하나만 있으면 그 만능 튜링머신이 그때그때 필요한 튜링머신들을 카피해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만능 튜링머신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건 아까 본 어떤 수에 2를 더하는 튜링머신이었죠. 이 튜링머신 자체를 코드로 만들 수도 있어요. A는 0, B는 10, 1은 10, 오른쪽으로 이동은 110, 정지는 1110 이런 식으로 바꾸고 몇 가지 규칙을 써서 생략해서 나열하면 1010, 1102, 0111, 1010, 10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숫자에 2를 더하는 튜링머신의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십진법으로 바꾸면 177642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숫자를 2배로 하는 튜링머신은 이것이고요. 이것의 코드는 1010, 1102, 1010, 0011, 0101, 0101, 1011, 01이고 이것을 십진법으로 바꾸면 1456, 581, 339가 됩니다. 이처럼 모든 튜링머신을 코드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능 튜링머신이 뭐냐면 이와 같은 특정 튜링머신의 코드를 넣으면 자기가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자기의 명령어처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즉, 만능 튜링머신에다가 이 코드를 넣으면 2를 더하는 계산을 하고 이 코드를 넣으면 2를 곱하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넣으면 이런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만능 튜링머신 자체도 명령어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코드는 바로 이것이고 이 코드를 십진법으로 바꾸면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만능 튜링머신이 구동하는 방식이 바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구동하는 방식과 같아요.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나 iOS 운영체계를 깔죠. 이러한 운영체계가 바로 만능 튜링머신입니다. 이 만능 튜링머신이 2를 더하는 튜링머신을 읽으면 2를 더하고 2를 곱하는 튜링머신을 읽으면 2를 곱하듯이 운영체계가 카톡이라는 튜링머신을 읽으면 카톡의 기능을 수행하고 페이스북이라는 튜링머신을 읽으면 페이스북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을 쓰는 행위는 이러한 특수한 튜링머신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톡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페이스북에 글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검색도 하고 사진도 찍고 게임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만능 튜링머신은 무엇이든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만능 튜링머신도 계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뭔지 한번 보죠. 우리는 앞에서 어떤 숫자에 2를 더하는 튜링머신을 보았죠. 이 튜링머신은 계산을 다 하면 헤드가 멈추고 작업을 끝내요. 그런데 계산을 끝내지 못하는 튜링머신도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이런 튜링머신을 봅시다. 이 튜링머신은 A 상태의 헤드가 0을 읽으면 그냥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A 상태의 헤드가 2를 만나면 2를 0으로 고치고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0을 만나면 그냥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다시 2를 만나면 0으로 고치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튜링머신은 0은 그냥 지나치고 1은 0으로 만들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테이프의 길이가 무한하다고 했죠. 따라서 이 튜링머신은 영원히 멈추지 않아요. 이것을 무대포 튜링머신이라고 해보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무대포 튜링 머신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복잡한 튜링 머신은 이게 멈출지 않을지를 아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로딩이 1시간 동안 계속된다면 이게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뻑이 난 건지 알 수가 없죠. Please make me into a real live boy. 그런데 여기에 어떤 튜링 머신이 멈추지 않을지를 계산할 수 있는 튜링 머신이 있다고 합시다. 이 튜링 머신을 H 튜링 머신이라고 합시다. 이 H 튜링 머신에다가 어떤 튜링 머신의 코드를 입력하면 이 튜링 머신이 멈출지 아니면 멈추지 않을지를 계산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H 튜링 머신에다가 2를 더하는 튜링 머신의 코드를 넣으면 멈춘다는 답이 나오고 무대포 튜링 머신의 코드를 넣으면 멈추지 않는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엔 H 튜링 머신의 결과값을 입력값으로 가지는 N 튜링 머신을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N 튜링 머신은 H 튜링 머신이 정지한다는 결과값을 내놓으면 정지하지 않고 H 튜링 머신이 정지하지 않는다는 결과값을 내놓으면 정지한다고 합시다. 그 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청개구리 튜링 머신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N 튜링 머신의 결과값을 다시 H 튜링 머신에 입력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주 이상한 상황이 생깁니다. 예컨대 이 튜링 머신에 2를 더하는 튜링 머신 코드를 입력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H 튜링 머신도 멈춘다는 결론을 낼 것이고 그러면 이 N 튜링 머신은 멈추지 않겠죠. 그리고 이 H 튜링 머신은 멈추지 않는다는 결론을 낼 겁니다. 그러면 이 N 튜링 머신은 다시 멈출 것이고 그러면 다시 H 튜링 머신은 멈춘다는 결론을 낼 겁니다. 따라서 H 튜링 머신은 멈춘다는 결과값과 멈추지 않는다는 결과값을 반복해서 낼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어떤 튜링 머신이 멈추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H 튜링 머신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맞는 튜링 머신도 어떤 튜링 머신이 멈추지 않을지를 계산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즉, 맞는 튜링 머신이 계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튜링의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을까요?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튜링이 왜 이 논문을 썼죠? 그것은 gödel의 불완전성 정리를 튜링이 자신의 방식대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gödel은 불완전성 정리를 통해서 증명되지 않는 수학적 명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튜링은 멈춤 문제를 통해서 맞는 튜링 머신도 풀지 못하는 계산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알고 보면 같은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gödel의 증명과 튜링의 증명은 그 구조가 아주 비슷한데요. 이제 이걸 설명해 보자. 명제 P는 거짓이다 라는 명제 P를 봅시다. 만약에 명제 P가 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명제 P는 거짓이 되죠. 만약에 명제 P가 거짓이라면 명제 P는 참이 됩니다. 즉 명제 P는 참이 될 수도 거짓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에피메니데스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문장의 주어인 명제 P가 이 문장의 전체인 명제 P를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뱀의 부분인 머리가 뱀 전체를 먹으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gödel의 증명도 비슷합니다. gödel은 명제 G는 증명할 수 없다라는 명제 G를 검토하는데요. 여기에서도 명제 G는 문장의 부분이면서 문장 전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gödel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갔죠. 그것은 수학적 명제인 부분으로서의 명제 G와 메타 수학적 명제인 전체로서의 명제 G를 gödel수로 통일시켜버린 겁니다. 같은 gödel수니까 같은 칭의에 놓고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명제 G는 증명할 수 없다는 명제 G가 참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튜링의 작업도 비슷해요. H 튜링 머신이 멈춘다는 결론을 내면 N 튜링 머신은 멈추지 않고 그러면 H 튜링 머신은 다시 멈추지 않는다는 결론을 냅니다. 반대로 H 튜링 머신이 멈춘다는 결론을 내면 N 튜링 머신은 멈추고 그러면 H 튜링 머신은 멈춘다는 결론을 냅니다. gödel이 수학적 명제와 메타 수학적 명제를 gödel수로 통일시켜버린 것처럼 튜링은 H 튜링 머신과 그것의 메타 튜링 머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H 튜링 머신을
N 튜링 머신으로 묶어버림으로써 같은 층위에 놓고 볼 수 있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비유하자면 HNH 튜링 머신에서 H가 뱀의 머리라면 N은 뱀의 꼬리이고 이 뱀의 꼬리를 다시 뱀의 머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은 애쉬의 화랑이라는 판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확대해서 보면 어떤 사람이 바닷가 작은 마을에 있는 화랑에서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찢어서 비틀어 보죠. 그리고 확대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화랑에서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확대해 봐도 이 사람은 화랑에서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림 속의 그림, 그림 속의 그림 속의 그림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그림의 밖으로 나와 봅시다. 그러면 원래의 이 사람이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그림의 밖으로 나와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다시 나옵니다. 그림 속의 그림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림 밖의 그림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도 이와 비슷해요. 이것을 보고 나는 이것은 사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생각을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사과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생각을 다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사과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생각한다 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즉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다시 메타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을 메타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메타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명제 P는 거짓이다와 같은 명제 P나 HNH 튜링 머신과 같이 무한 루프를 도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은 HNH 튜링 머신과 같이 이러한 무한 루프에서 금방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사과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다가도 바로 다시 내려와서 이것은 사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생각의 차원이 아무리 복잡하게 엉클어져 있다고 해도 우리는 헷갈리지 않고 맨 처음의 생각, 즉 이것은 사과이다 라는 생각으로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 그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림 속의 그림, 그림 속의 그림 속의 그림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시 거꾸로 그림 밖의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길을 잃지 않고 원래의 그림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판화의 가운데 새겨져 있는 이 마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크를 확대해서 보죠. 여기 MCE라는 글자가 나오죠. 이 MCE는 이 판화를 만든 마우리츠 코르넬리스 애셔의 약자입니다. 즉,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림 속의 그림으로 빨려 들어갔다가도 다시 원래의 판화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자아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MCE 마크가 바로 자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PET 영상을 참고하세요. 자,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자아 개념이 있고 튜링 머신은 자아 개념이 없으므로 인간의 생각과 튜링 머신의 계산은 본질적으로 다른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나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은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저 복잡한 튜링 머신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튜링 머신이 자아 개념을 가지게 된다면요. 그래서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에서처럼 자신의 CPU를 뽑으려는 데이비드에게 자신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할과 같은 인공지능이 존재한다면 Will you stop, Dave? 그리고 블레이드 런너에서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리플리컨트와 같은 인공지능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정리합시다. 오늘은 튜링 머신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튜링 머신도 계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은 제가 20여 년 전에 쓴 글을 다시 정리한 건데요. 어느 분이 예전에 제가 쓴 글을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려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가시면 그 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당시 그 글을 쓸 때 참고했던 자료를 설명란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김필산의 사이언스 비치 채널과 이광근 교수님의 튜링 머신 동영상을 참고했습니다. 특히 김필산의 사이언스 비치 영상은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철학 채널에서 웬 튜링 머신이냐 하시겠지만 사실 이건 준비운동에 불과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철학적인 문제에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튜링 머신의 계산은
인간의 생각과 같은 것이냐? 즉,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은 과연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 I need a new message. The latest intercept. Ready? Yes. O O M M T T T T C C R. R. KMS Jaguar ist Aufpunkt is directed to 53 degrees 24 minutes north and Aufpunkt 1. Turns out that's the only German you need to know to break Enigma.